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아시안컵이 진행 중인 축구 그리고 이정우 등 메이저리거들이 궁금한 야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구 전문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 그리고 축구 전문 이근승 스포츠춘추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대표님과 같이 나왔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소신껏 우리 이근승 기자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6년 전에 스카우트 했을 때 네. 제가 그 6년 후에 많이 기대로 성장했는데 누구한테 그랬대요. 이 네. 방송으로도 키워주기로 했는데 방송 지 혼자 다 나간다. 그래서 제가 고르다 그래도 청출 1위 방송에 좀 데려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추천을 했는데 네. 라디오 이렇게 청출 높은 방송 처음입니다. 네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 자, 우선 이근승 기자님 1차전에서 아시안컵 얘기부터 좀 할게요. 바레인에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총평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아시안컵이란 게 사실 월드컵 다음으로 큰 대회잖아요. 네. 이런 대회에서 중요한 건 사실 경기력보다는 승점 3점입니다. 네. 첫 경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승점 3점을 땄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강인 원맨쇼 좀 키워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답답했다는 거고 그 답답한 흐름을 이강인이 깨줬다. 그리고 멀티골로서 이강인이 다시 한번 그 자기 가치를 증명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진짜 근데 이강인 선수 날아다니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근데 재미난 게 작년 10월 13일에 이강인 선수가 A매치 데뷔골을 넣었거든요. 네네. 그때 경기 포함 그 전에 이제 9월 13일에 사우디아라비아랑 경기를 시작으로 대표팀이 7연승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강인이 있는 거예요. 이강인이 A매치 최근 6경기 6골입니다. 기량이 오를 대로 오르고 그리고 선수들도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강인한테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전방 공격진은 좀 너무 부진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이게 조금 이어지는 저는 그 생각과 좀 다른데요. 네. 그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공간을 이용하고 슈팅을 때릴 수 있는 거는 그 앞선에 있는 조규성 선수를 보게 되면 활동량이 대단히 많거든요. 상대 수비진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헤딩 대단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조규성 선수. 계속해서 띄워주고 예. 상대 네. 수비 시선 끌거든요. 손흥민 손흥민 선수는 그냥 전방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수비진은 대단히 부담입니다. 가만히 서 있고 그 바레인전에서도 보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의 수비수가 따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한테 더 많은 슈팅 기회라든가 아니면 뭐 득점 찬스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규성, 손흥민 등의 공격진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 때문에 네, 그분들 좀 헌신이 있다. 헌신이 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더욱 빛나고 있다. 자, 손흥민 선수 이번 주 4번째 아시안컵 출전인데 저는 그 손흥정 씨, 손흥민 씨,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한국이 아시안컵 지금 우승하면 안 된다. 왜 이 맥락이 뭡니까? 일본이 사실 전력이 제일 세니까 괜히 우리가 그 아시안컵 무리해서 우승하면 이후에 국가대표팀의 전력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노력을 안 할 거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손흥정 씨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닌데 네. 이렇게 그 인터뷰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손흥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소년 축구에 대단히 조예가 깊은 분이시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유소년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사실 아시안컵을 가기 전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유럽 뭐 독일 분데스리가나 프랑스 리강에서 뛰는 선수들이 겨울 휴식기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예. 그래서 미리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팀이 미리 소집하라고 훈련을 하는데 네. 잔디에서 공을 못 찼습니다. 예? 그럼 뭐 어디 뭐 흙바닥에서 찼어요? 아니면 흙바닥에서 공 차면 안 되잖아. 부상 위험이 호텔 있으니까. 숙소에 있는 그 트레이닝 하는 웨이트 곳에서 트레이닝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만 한 거예요. 2주간요? 2주간. 그리고 나서 1월 3일에 우리가 그 아랍에미리트로 떠났잖아요. 네. 이게 과연 그 맨날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고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는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은 거를 손흥정 씨는 잘 알고 근데 계시지 그렇게 않았을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파주 NFC랑 계약이 끝났고요. 파주 트레이닝 센터 거기에 끝났고 아. 그래서 이제 그 천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파주랑 계약이 끝나면은 천안에서 바로 볼을 차야 되는데 예. 거기 아직 삽도 제대로 못 푸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국가대표팀이 연습할 경기장이 없어서 경기장이 없어서 훈련장이 없어서 훈련장이 없어서 호텔에서 웨이트만 한 호텔에서 거예요. 웨이트만 야. 2주를 했다 소집해 놓고 그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신 거다. 야, 그러니까 이건 그런 이건 말이 부분들을 안 다 되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렇게 조금 격하게 인터뷰를 하시게 된 게 아닐까. 아, 그래서인지 네네. 이동국 선수가 했던 이야기가 일본에서 최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예. 한국보다 일본이 한 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예. 그 배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이거는 네. 너무 아니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들 불러놓고 공차를 연습할 운동장이 없어서 웨이트 트레이닝만 호텔에서 했다는 게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축구 같은 경우는 그냥 선수들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손흥민이나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예. 이런 개인 능력이 특출한 선수들한테 의존을 해서 예, 지금 아시안컵 우승을 바라는 거다. 아 근데 사람들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 욕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왜 웃고 있냐 뭐 이래가지고 클린스만 감독 이를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네. 혹시 뭐 이겼으면 좋으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건데 저도 사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워낙 이 5명이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일이 조별리그 2차전 요르단 네. 그리고 이후에 이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겠냐. 이후의 경기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예상을 좀 해주시죠. 어떤 점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지. 사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가 끝나면은 조별리그에서 받았던 옐로 카드를 리셋이 되거든요. 네, 없어지죠. 근데 이번 아시안컵은 4강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강부터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별리그 1차전에서 옐로 카드 받고 만약에 16강에서 우리가 옐로 카드를 받게 되면은 8강전에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5명의 선수 중에 핵심적인 게 손흥민, 김민재 선수가 그렇죠. 옐로 카드를 받았잖아요. 이 선수들은 내일 경기에서 좀 옐로 카드를 받고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 쉬어가는 게 차라리 향후 토너먼트를 봤을 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게 참 그게 낫다. 애매합니다. 이게 그게 낫다. 네. 끝까지 카드를 관리하면서 결승까지 갈 게 아니라면 하루 쉬어가 한 게임 쉬어가자. 좀 재밌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뭐 코너킥 찰탄 이럴 때 그냥 살짝 뭐 좀 하고 좀 어떨까. 예. 예.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정말. 자, 축구 얘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네. 예. 야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입단한 이정우 선수. 네. 현지에서의 반응이 지금 한국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일단 첫 번째 계약 금액에 놀랬고 어마어마하죠. 네. 그다음에 현지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 아직 네. 한 게임도 안 뛰었는데 네. 메이저에서 이렇게 거액의 계약금 그리고 뜨거운 현지 반응 네. 뭐가 원인입니까? 뭐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 네. 야구 통계 매체 팬그래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예상한 올 시즌 이정우 선수의 이 성적이요. 164경기 가운데 134경기에 출전해서 네. 타율 2할 9푼 1리, 출루율 3할 5푼 4리, 장타율 4할 3푼 1리. 여기서 주목할 게 평균 대비 승리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워. 네, 그게 3.1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샌프란시스코가 중견수 10명이 뛰었을 때 기록한 워가 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야. 이 이종호 선수 한 명이 10명 치목을 할 것이다. 예. 이런 예상을 할 정도면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성적이 지난 시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팀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구세주 격으로 이종호 선수를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MLB에서도 네. 그 KBO 리그를 우리 한국 리그의 수준을 네. 아무리 워 차이가 많이 뭐 3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에이 그건 뭐 저기 변방 야구 리그에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나 봐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 류현진 선수가 맹활약됐고 김하성 선수가 원래 아시안 선수들은 수비가 안 된다. 특히 내야 수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수비 범위가 있었는데, 너무 좁다. 예. 이런 평가를 많이 빠른 받았죠. 타구를 잡지 못하는 김하성 선수가 골든글러브 탔잖아요. 그만큼 맹활약을 했고 또 오타니 비롯해서 아시아 선수 잘했기 때문에 네. 이정우 선수도 잘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고우석 선수 매제죠. 네네. 천안 매부지간에 샌디에고 파드리스로 갔는데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개투부터 시작합니까? 이제 한국 야구 팬들은 고우석 선수가 이 샌디에고 마무리가 될 거란 이런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상상을 하시는데 쉽지 않을 텐데. 예,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좀 있어요. 이게 얼음처럼 좀 차가운 게 현실인데 예. 그 이유가 이제 고우석 선수가 몸값이나 경력이
있어서 더 앞선 선수가 있어요. 이 예. 수아레즈 선수가 있는데 수아레즈 선수가 개막 전에 이 메이저리그 마무리를 먼저 뛸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또 일본인 메이저리거 한국 야구 팬도 많이 아실 텐데 마스이 유키라는 선수가 네, 있습니다. 이 마스이. 선수도 샌디에고 불펜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고우석 선수 어떤 활약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펜에서 메이저리그 시작할 건 같은데 자 우리 저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이종호 4위가 고우석이잖아요. 예. 두 선수가 맞붙었을 때 누구를 응원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까? 네. 샌디에고하고 샌프란시스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제 경험상 예. 아무리 4위가 잘해도 아들만 합니까? 아들한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이종범 선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예. 박동희 기자는 이종범 네. 선수가 아니구나. 이제 코치인가요? 이종범 코치 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들 응원할 것이다. 네. 겉으로는 뭐 그래도 이제 마음속 아니 제 깊이.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군요. 사실 네. LA 다저스의 오타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샌디에고 파드리즈의 김하성 네. 이런 분들 이렇게 딱 붙는 게임을 한번 정말 보고 싶다. 현지에 가서. 그럼 여기 지금 샌프란시스코랑 샌디에고는 같은 내셔널리그 서부지구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맞붙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네. 특히나 우리 3월 20일, 21일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서울 고척돔에서 고척에서 하죠. 하죠. 그때 예. LA 다저스랑 샌디에고가 붙기 때문에 샌디에고에는 김하성 선수와 그리고 고우석 선수를 한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하성 선수 트레이드설 있던데 계속 그때까지 샌디에고에 이번 시즌에 있을까요?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하성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이고 그러니까. 샌디에고는 반면에 큰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즌 중이라도 트레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어쨌든 개막전까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아주 이기적인 바람입니다. 고척돔에서 좀 보자. 김하성, 오타니, 네. 그다음에 고우석까지. 자, 유현진 선수는 이제는 뭐 야구 커뮤니티 가면 5대5 아니야? 뭐 이런 기대 섞인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 복귀.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 남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네, 아직까지 1, 2년 정도는 충분히 잘 던질 수 있는 투수고 또 강수구 투수는 아니잖아요. 네네. 워낙 제구가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원하는 팀도 있고 원하는 팀을 잘 고르면 미국에 좀 더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화 팬들에게는 뭐 하여튼간에 만감이 교차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입건된 전 프로야구 선수. 뭐 야구 저 스포츠 그 섹션에 있는 언론에서는 이미 다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임혜동 씨죠. 네. 유현진 선수에게도 거액을 뜯어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장난친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해서 3억 원을 뜯겼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너무 좀 의외의 일들이라서. 네, 임혜동 선수가 맨 처음에 문제 삼았던 게 메이저리거 김하성 선수였잖아요. 김하성이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합의금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게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작 구속이 된 이유는 류현진 선수를 협박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류현진 선수를. 네. 류현진 선수가 2022년 1월 류현진 선수가 제주도 훈련할 때 임혜동 선수가 좀 훈련을 도와줬는데 그때 이제 장난친 영상을 가지고 네. 이제 수치심을 느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성적 뭐 이렇게.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류현진 선수에게 3억 원 이상의 큰 돈을 받아갔는데 지금 언론에 안 알려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네. 과연 류현진 선수를 임혜동 씨 혼자서만 협박했겠느냐. 네, 저희가 최근 이 문제를 계속 취재해 왔는데 네. 다른 사람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류현진 선수의 소속사였던 에이스팩에 있었던 고위 한국 관계자. 매니지먼트 회사인 거죠? 유현진 선수가 소속돼 있는. 류현진 선수가 소속된 회사의 사장이 류현진 선수 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류현진 선수 형이 운영하던 이 에이전트사에 근무했던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네. 아주 고위 관계자 에이전트인데 이 선수가 임혜동 씨와 함께 류현진 선수를 협박하는데 개입됐다는 이 정황을 경찰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위급 에이전트가 그 전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어요. 네. 임혜동이 김하성 선수를 협박한 문제로 인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최근 피의자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이 피의자 전환이 메이저리그 김하성과 류현진을 임혜동 씨가 협박하는 데 있어서 개입한 게 아니냐.
아.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네네. 류현진 선수의 형이 세운 회사에 류현진 선수가 몸담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류현진 선수 형이 운영한 회사에서 류현진 선수를 협박한 꼴이 되는 거예요. 형이 운영한 회사에 근무하던 사람이 그렇죠. 네. 협박한 꼴이 유현진 선수를 협박해서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그렇죠. 3억 8천만 원을 받아갔어요. 아주 큰 돈을 받아갔는데 제가 류현진 선수를 고등학생 때부터 봤는데 이 선수가 남을 때리거나 그 뭐 하거나 그런 선수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도대체 류현진 선수가 뭘 했길래 이 큰 돈을 뜯겼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류현진 선수가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네, 피해자. 네, 네.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상하실 필요가 없고 음. 류현진 선수는 이 임혜동 씨에게 부당하게 돈을 뜯긴 이 선수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는 저는 피해자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아까 류현진 선수의 형에서 말씀드렸냐면 이 스포츠판에서 요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가족이 이 선수가 잘한다고 그러면 네. 전문성이 없는 가족들이 에이전트사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어떤 경우 생기냐면 네. 황의조 선수도 어쨌든 선수 가족들의 에이전트를 받던 거잖아요. 네. 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 가족들이 내 가족의 에이전트를 보게 되면 선수도 죽고 에이전트 죽고 다른 선수 죽을 수 있거든요. 아. 그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 좀 네. 살펴보니까 물론 네. 뭐 그 훨씬 더 이제 신뢰 관계에 입각해서 장점이 없지 않겠죠.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그렇죠. 매니지먼트도 네. 이런 게 그냥 친분 관계나 정서적인 것만으로 해서는 그럼요. 좀 유현진 선수 형 같은 건 아주 선량하고 아주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 만약에 남이었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얘가 야구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현진 선수를 협박했던 이분은 그 김하성과 몸싸움을 한 뒤 김 씨를 공갈 협박해서 2021년, 2022년에 걸쳐 합의금 총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지난 18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요. 김하성에게 또 상습적으로 폭행당했다고 맞받아쳤으나 김하성은 이를 부인했고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임혜동을 추가 고소돼 있고 유현진 선수 건으로도 또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분이네요. 어쨌든 가족 컴퍼니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까지 오늘 두 분과 함께한 궁금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박동희, 이근승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